번째 세션은 뉴타닉스의 김정훈 상무님께서 HCI의 재정의를 주제로 HC가 그간 기업의 IT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망해 봅니다. 또한 HCI 창시자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뉴타닉스의 기술이 집약된 HCI 솔루션으로 기업 환경을 최적화하여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정훈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타닉스 코리아에서 그 세일즈 엔지니어 쪽 맡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HCI가 메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HCI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HCI 창시자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가장 오래된 어떤 HCI 기업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비즈니스를 해왔고, 어떠한 도움을 드렸고, 또 앞으로는 어떤 도움을 드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HCI 재정의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글로벌 팬데믹 현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IT 환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이제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굉장히 좀 겁을 내고 천천히 준비했던 것을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6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근무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서비스 형태도 바뀌고 있고요. 비대면 시대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어떤 거기에 포커싱된 어떤 서비스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뉴타닉스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HCI를 기반으로 한 어떠한 형태들이 어떤 이런 서비스를 가속화하고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잘 돌아갈 수 있고 이런 데만 우리 고객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밑단에 있는 인프라는 저희가 책임지고 제공해 드리겠다.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해왔던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식은 IT뿐만 아니라, 뉴타닉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모든 산업에서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이제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미래로 이게 오는 이 변화하는 과정에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패턴을 인지하고 또 앞으로의 어떠한 패턴이 반복될지를 대비한다면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민첩한 어떤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주 좀 옛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들이 소형화되는 어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무슨 조그만 서버들이 우리 그냥 흔하게 책상 밑에 그냥 모든 서버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트워크 장비들도 굉장히 소형화된 어플라이언스로 이제 출시가 되면서 모든 것이 분산돼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어떤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도 있었습니다. 내 거를 내가 혼자서 컨트롤하고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장점도 있었지만 너무 분산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어떤 혼돈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런 혼돈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제 통제와 통합의 어떤 니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인데요. 2005년부터 이제 서버 가상화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시장에서 서버 가상화, 이때는 이제 VMware가 가장 큰 그쪽 시장의 강자였죠. VMware를 필두로 해서 어떤 가상화된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네트워크 가상화도 이제 생겼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도했던 스토리지 가상화도 생겼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 번에 관리하는 어떤 이점을 누리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분산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10년부터는 모든 기업의 모든 비즈니스가 IT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가 꼭 IT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비즈니스에 IT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 우리 데이터 센터 안에 모든 그 서버나 스토리지나 이런 모든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할 수 없고 여러 개 데이터 센터로 분산돼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고, 또 서비스가 생길 때마다 하나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 때문에 인프라들이 통합되지 못하고 계속 센터 내에서도 분산이 되고 센터 밖에서도 여러 개의 센터로 나누어 운영되는 뭐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한 거죠. 예전으로 어떻게 보면 돌아간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이들을 다시 통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클라우드인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데이터 센터도 그들과 비슷하게 하나로 통합해서 한 번에 운영하고 모든 것을 자동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졌죠. 2015년부터는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는, 그래서 모든 워크로드들을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구동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또 같은 패턴으로 통제와 통합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하나로 운영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라는 게 굉장히 발전을 크게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 클라우드의 종류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퍼블릭 클라우드 이용하는 서비스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 작은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엣지 클라우드를 또다시 구축하는 그러한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됐죠. 다시 분산 운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은 다시 이것들을 통제하고 통합할 수 있는 어떤 통합 솔루션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제 클라우드의 통합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클라우드의 통합은 우리가 원클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옛날에는 원클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원클릭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는 원클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클라우드를 한 번에 운영하고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온프라미스, 우리 데이터 센터 내외의 어떤 그 운영 환경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응답이 96%나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둘의 스택이 너무 다르고 기반 지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운데 쪽을 보시면 IT 직원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응답이 88%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통합 솔루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95%나 됐다는 거죠. 저희는 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자 어떤 솔루션들을 지금 출시를 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라는 어떤 말을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의 통합과 지금의 통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반복되지만 어떤 정의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통합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들을 가상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소프트웨어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위쪽에 있는 이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를 오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어느 클라우드가 됐든 이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클라우드를 한 번에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오갈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은 가상화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준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들을 보면 다 각각 특색이 있고 각각 어떤 고유의 아키텍처 및 스택들이 있습니다. 그 스택들은 다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스택들 안으로 오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이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들의 어떤 표준을 정의하고 표준화된 플랫폼 위에서 이 이동성을 보장하고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통합입니다.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HCI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HCI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아키텍처고 앞으로 계속 확장되고 발전해 나갈 그런 어떤 우리의 필수적인 아키텍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HCI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인프라스트럭처의 통합을 이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CI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X86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위에 모든 것들을 소프트웨어한 거죠. 가상화 인프라 계층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일한다는 의미에서 클라우드 OS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OS를 갖고 있고요. 그 위에 NAS 스토리지, 블락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모두 한 번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AHV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와 가장 친숙하신 vSphere, 그다음에 하이퍼V 이런 하이퍼바이저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국내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 80% 이상은 다 AHV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AHV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안정성을 검증받은 그런 하이퍼바이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가상 머신이 됐던 컨테이너가 됐던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워크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HCI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소프트웨어된 어떤 이 스택들을 어떻게 간편하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프리즘이라고 하는 관리 도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AI 기반으로 증설 예측 및 라이트 사이징을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디테일한 리포팅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 프리즘이라는 어떤 도구 하나로 우리 클라우드 인프라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서비스 계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베이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VDI 솔루션, 그 다음에 팟 솔루션까지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 이런 이제 서비스 계층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클릭 인프라스트럭처의 통합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든 거죠. 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저희만의 어떤 구축 방법론을 만들었고요. 그게 뭐 간단히, 이거 좀 디테일한 내용이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는 어떻게 하드웨어를 구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워크로드를 위치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하게 모든 워크로드를 하나 인프라 위에다가 구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성능 저하니 안정성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들을 꼭 그룹핑을 해서 나눠주어야 안정적인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한 6개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인프라를 나누게 되는데요. 저는 그 6개의 기준을 가지고 7개의 형태의 어떤 워크로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룹 간으로 인프라를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를 만들고, 확장 방법론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전체 클러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기에 대한 구축 방법론을 저희는 이미 다 구축해서 고객들에게 제안드리고 있고, 또 고객분들은 이 방법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지금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향후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디테일하게 어떤 상세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인프라스트럭처 통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CI에서 넘어서서 저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통합을 이뤄낸 거죠.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클라우드 통합입니다. 원클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모든 클라우드를 통합해서 하나의 인프라인 것처럼, 마치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냥 하나의 서버인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HCI라는 말을 재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HCI는 하이퍼 컨버진 인프라스트럭처의 약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합을 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저희는 이제 이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HCI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전체 모든 클라우드에 대해서 하나의 표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위에 우리 데이터 센터, 데브옵스, 데스크탑, VDI 같은 모든 어떤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 제품들,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표준화된 플랫폼 밑에 있는 이 근간이나 인프라는 프라이빗이 됐던 퍼블릭이 됐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클라우드에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클라우드 간에 단순하게, 안전하게, 간편하게 모든 이동성을 보장하는 그런 아키텍처.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새로운 HCI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택별로 조금 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일단 밑에 프라이빗, 엣지, 퍼블릭 A, 퍼블릭 B, 퍼블릭 사업자가 많으니까요. 이러한 클라우드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HCI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일관되게 표준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밑에 하드웨어 쪽을 보면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이제 하드웨어의 어떤 그 협력 관계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HP나 델이나 레노버, 후지츠, 시스코 등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하드웨어, 엑스팔리어 하드웨어를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AWS, 아마존, 구글, 기능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모든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저희는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거를 이미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국내에는 리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고객분들께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협력사들과 어떤 비슷한 이런 구조의 어떤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이기도 하고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신세계 INC, GSITM, 그다음에 더존 이러한 기업들과 같이 해서 이 전체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위에 계속 말씀드린 클라우드 OS, AOS라고 하는 아크로폴리스 OS입니다. 아크로폴리스 OS와 AHB를 설치해서 하나의 표준화된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끼리 연결시켜주는 클러스터스라는 제품을 통해서 전체 이동성을 보장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스토리지를 모두 올릴 수 있고 관리 도구는 말씀드린 프리즘으로 전체 모든 스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로우나 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상화 보안, 비용 관리, 자동화, DR 이런 모든 우리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들 서비스와 연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정말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뉴타닉스를 필두로 하는 어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들게 되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요. 빠르게 운영될 수 있고 어디서나 운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요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저희는 굉장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회사가 설립돼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고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었고 기존에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서 빠르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너무나 많은 구축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클라우드가 됐던 그냥 단순 HCI가 됐던 구축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저희에게 어떤 구축을 어떤 인프라 아키텍처부터 구축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드릴 내용은 다 했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한 가지 고객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뉴타닉스 입사한 지 지금 한 6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장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고객도 저랑 같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하나 어떤 아키텍처를 발전시킨 그런 고객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 뉴타닉스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거의 다 아시는 그런 고객사라고 보실 수 있어요. 좀 전에 아까 보니까 영상도 계속 나갔던 것 같은데요. 신세계 INC라는 회사와 저는 굉장히 긴밀하게 모든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발전된 어떤 아키텍처를 위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신세계 INC는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냥 규모나 이들이 저와 같이 했던 것들, 뭐 그런 것들 한번 좀 말씀드려 보면 일단은 저희 HCI, 그러니까 노드죠. 노드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죠. HCI 노드가 한 300여 대 정도 포진해서 그룹사 전체적인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VM은 2000대인데 뭐 지금 좀 올드한 자료라서 조금 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 고객사는 신세계 그룹의 23개사 모두 다 저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과금 체계를 수립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신세계 INC가 좀 위에 왼쪽에 보시면 SSG 클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은 다 SDDC로 구현이 되어 있고, VDI도 올라가 있고, MS 익스체인지 그룹 전체의 어떤 그런 그 메일 서버도 모두 운영하고 있고, DB나 뭐 모든 워크로드들이 다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세계 INC가 걸어온 길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표준화적으로 굉장히 잘 오셨다고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첫 번째 어떤 클라우드를 만들었고요. 그때는 저희하고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때는 지사가 없을 때였고요. 그냥 일반적인 흔히 얘기하는 3티어 아키텍처로 구성을 하신 다음에 2015년에 제가 입사를 하고 저랑 같이 새로운 아키텍처를 이제 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6년에는 저희를 기반으로 한, 뉴타닉스를 기반으로 한 2세대 SSG 클라우드가 출범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많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2020년도를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세계 INC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CMP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닉스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포탈이에요. 저희가 모든 어떤 서비스나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저희가 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형 기업의 워크플로우 구조예요. 이것은 외산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좋은 제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세계 그룹에, 신세계 INC에 있는 어떤 워크플로우를 탑재한,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자동화해내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포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있고요. 아마 다음 달쯤이면 일단 출시하고 아마 기사도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신세계 INC는 이것들을 INC 그룹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워낙에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이를 대외 판매까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니즈가 있으면 저희나 신세계 쪽에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4세대 클라우드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좀 완벽한 클라우드를 아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하나의 장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타닉스는 아까도 원클릭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인비저블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시계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계 안에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시계 안이 지금 보인다라고 해서 비저블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프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저 안에 톱니들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가 아닙니다.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그냥 이 밖에 있는 시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주 목적입니다. 우리 인프라도 인프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인프라 위에 있는 서비스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서비스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창출해내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그 서비스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뉴타닉스가 회사가 만들어진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비저블, 이 시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프라는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고 싶고, 저희가 알아서 다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되고자 하는 게 저희 시작이었고 지금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완성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고객의 어떤 서비스에 비즈니스의 또 어떤 큰 이득을 위해서 저희 계속 노력하고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